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7장 반복문, 그 중에서도 포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배우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건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차 구조란 printf, scanf를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순차 구조가 되겠고, 선택 구조는 조건을 검사하여 여러 개의 실행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if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안에 if문에 대한 소스가 있겠죠. 거기에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 if문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넘어오고 다시 그 밑으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게 선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가 있는데, 반복 구조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고 적혀 있고, 이렇게 printf, 변수 선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오늘 배우게 될 이 반복문을 통해 여기에서 만나서 그 반복문 안에 있는 소스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소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마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고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석해서 마치는 것이 바로 반복 구조가 되겠고, 오늘은 이 반복 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복문이란 일련의 명령문을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 구조는 왜 필요한가를 먼저 보게 되면, 같은 처리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피하고자 반복 구조를 사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 30명의 평균 성적을 구하려면 그 같은 소스를 같은 과정으로 3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반복문입니다. 이것은 그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띄었을 때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봤는데, 먼저 마일을 계산하는 거고, 1마일은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을 통해서 여기가 1마일, 여기가 2마일,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미터가 정해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같은 공식, 이것도 같은 공식, 그리고 이것도 같은 공식이 되고, 이런 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100마일까지 쭈르륵 표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소스가 한 개라고 하면은 100마일을 표현하고자 하면 약 200줄의 소스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이 포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다음과 같이 포문, while문, 그리고 do while문이 있습니다. 먼저 while문과 do while문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포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or loop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포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가지고 온 모습이고, 왼쪽이 이 왼쪽 그래프가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 그리고 오른쪽이 그 도식화된 것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포문은 처음에 초기값이 들어오고, 이 초기값이 들어와서 그 초기값이 이 조건식에 만족을 하게 되면 그 조건식 안에 있는 그 문장이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초기값이 증감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조건식으로 넘어오고, 그 조건이 또 참이게 되면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또 증감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구조이고, 만약에 그 값이 증감이 되어서 이 조건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그게 이제 거짓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 반복문의 루프를 빠져나와서 기본 순차 제어를 했듯이 차례대로 제어를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 for 루프의 기본적인 해석이고,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먼저 초기값을 0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조건문으로 10번 이하인가를 물어보았고 0이면 10번 이하가 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뭐 운동을 하라 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1로 증가를 하고 그 일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조건문으로 루프가 오게 돼요. 그러면 0이 이제 1이 되었지만 1이 또 10번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하고 다시 한번 증감이 되어서 2로 되고 또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9까지 증가하고 10까지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증가하면 11이 되겠죠? 네, 11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 10번 이하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돼서 이 반복문을 이제 빠져나오고 그 반복문에서 빠져나와 다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for 루프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먼저 포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포문은 초기화,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포문이 완성이 되게 돼요. 가장 먼저 포문을 쓰고 소괄호를 친 다음에 초기화 값, 그 다음 조건식, 그 다음 증감식을 쓰는데 이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을 쓰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스캔F나 프린트F 같은 경우에는 컴마를 많이 썼을 텐데 여기선 세미콜론을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문장이 오게 되는데 이 문장이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printf를 써서 한 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출력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print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포문에서 이 초기화 값을 실행을 하여 이 초기화 값은 처음에 한 번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0으로 초기화 시키면은 이게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쪽으로 와서 이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들을 출력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다시 이 초기화된 값이 증감이 돼서 그 증감된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요. 여기서 또 참이게 되면 이쪽 아까 여러분들 printf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겠고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증감을 하고 이게 또 조건에 포함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 루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이 증감을 했을 때 이 조건에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포문 즉 반복문을 루트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에 봤던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가지고 온 건데 먼저 이 포문 안에 보시면은 i는 0 초기값을 설정을 해줬죠. 그리고 i는 10이라는 조건식을 달았어요. 그 다음 i++라는 증감 연산자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 이쪽 문장 자리에 printf hello world라는 것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i에 대해서 조건식을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a에 대해서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포문의 실행 과정을 보시면 가장 먼저 여기에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쪽은 초기값을 확인을 해요. i는 0으로 초기값이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온다 했죠. 이 i는 0이라는 초기값이 i는 10보다 작냐의 물음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해요. 이것이 참이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문장을 출력을 해요. 그러면 헬로 월드가 한번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게 돼서 이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i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i 풀풀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i는 1의 값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i는 1이었고 i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음과 같이 printf 라는 문장을 다시 출력을 하고 이제 이 사이클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i는 2가 되겠고 3이 되겠고 4가 되겠고 5가 되겠고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렇게 돼서 총 10번을 했고, 그러면 10번의 printf hello world라는 출력창이 떴어요. 그러면 만약에 i의 값이 플러스가 되어서 10이 되었다. 그러면 i는 10보다 작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문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끝나야 이 printf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번의 printf hello new world가 출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함께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i와 int sum을 변수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sum은 0이라는 것을 초기값을 설정을 해줬는데, 여기서 sum만 해주고 i는 따로 해주지 않는 이유가, 포문에서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int는 1로서 여기에서 초기값을 설정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위식에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두 개로 쓰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변수 설정을 해줄 때 그냥 0이라고 변수 선언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포문에서 초기값 i는 1이라고 해줬고, 여기에서 이것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은 초기값은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고, i는 1이 이 i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면 이 포문 안에 있는 이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sum은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 플러스 i가 1이기 때문에 이 sum에는 0 플러스 1이라는 1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i 풀풀로 i가 2로 증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i는 2라는 값이 이 i는 10보다 작다라는 것에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sum은 sum 플러스 1이 되게 되는데, 아까 sum은 1로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이번에 i가 2이기 때문에 sum은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i는 3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참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총 i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가 10이 끝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가 그 다음인 printf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문을 빠져나가고 저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은 이라는 것을 적어서 sum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 sum은 55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55가 출력이 되게 되었고, 방금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왔어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다시 펜을 좀 지우면은 아까랑 뭐가 달라졌냐면 이 중괄호가 생겼거든요. 이 중괄호가 이제 아까 포문을 설명했을 때 포문에 초기값, 조건, 증감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 원하는 출력하고자 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원하는 문장이 하나일 때고, 보통은 이 포문 안에 것을 다 실행을 하고자 하려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두 줄 이상의 코드를 쓸 때는 이 중괄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줄을 릴 때도 중괄호를 사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평소에는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서 포문으로 이렇게 반복문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이랑 똑같은 코드인데 이거는 뭐가 바뀌었죠? 이 부분 printf만 넣어줬고, 이 부분을 넣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이 결과창을 출력할 때 그냥 계산된 값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여주고자 이런 식으로 소스 하나를 추가해서 계산되는 과정들을 쭉 보여준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냥 포문 안에서 printf를 써서 이 값도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콘솔창에 출력이 되고 이것을 10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포문 안에 printf를 써준 거랑 포문 밖에 printf를 써줬을 때의 차이점, 이걸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증감수식의 형태, 포문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 뺄셈의 사용. 이 증감연산자라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i 마이너스를 통해서 거꾸로 초기값을 10으로 두고 9, 8, 7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i가 0이 되면 이 포문을 탈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뺄셈을 사용할 수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i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i는 i 플러스 2랑 같거든요. 그래서 i를 2씩 증가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뺄셈 말고도 다른 수식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2를 곱해주는 식, 그리고 이런 식으로 i 곱하기 i의, 그러니까 i의 제곱 플러스 2의 값,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이라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트이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 초기값을 설정해 주지 않아도 되고, 또 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잠시 그 아래 걸 설명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아래 거는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 이 첫 번째는 변수를 초기화 시켜준다 했는데, 위에서 인트로 선언을 했었을 때 거기서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은 게 있다면 여기에서 그냥 같이 초기화를 시켜줘도 되고, 대신 초기화를 시켜줬지만 이 식에서는 i에 대한 것만 이렇게 플러스로 조건문이랑 증감연산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펜을 좀 지울게요. 네, 주의할 점으로 아까 수식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세미콜론을 생략하지 않음으로써 그 포문의 기본적인 형식 세 가지 할 수 있도록 세미콜론을 생략을 하면 컴파일 때 오류가 나지 않을 거고, 다음 초기값이 생략될 경우에 포문이 실행되기 전에 설정되어야 된다고 적어놨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쪽 초기값이 생략될 경우에는 이전에 이 초기값, 즉 i가 인트를 통해서 초기값이 선언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조건식 또는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모두 생략될 경우, 여기에서 나누고 조건식만 또는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모두 생략된 경우에 이제 이 반복문은 계속 무한히 실행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을 사용해서 또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반복을 멈출 수 있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모두 생략되어 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포문 안에 있는 게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조건식만 비어 있을 경우, 이것도 무한정으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i++로 무한히 연산이 돼서 증감이 돼서 반복문이 무한히 반복이 돼서 마우스를 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고 초기값, 조건문, 증감연산자 모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문 안에 if문도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짜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if문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여러 가지로 짤 수 있으니까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거나 아니면 간부들한테 물어봐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은 그 소스를 알아보는 걸로써
소수가 무엇이냐면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다들 알다시피 3, 5, 101 이렇게 이것을 약분했을 때 그냥 자기 자신 1이랑 3, 뭐 2랑 5, 2랑 101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소수라고 하는데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i랑 넘버를 설정을 해줬고 isPrime이라고 변수를 설정해서 1로 초기화를 했어요. 왜 1로 초기화를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포문 안에서 이게 무슨 소스냐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만약에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은 isPrime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고 그게 나갔을 때 그게 소수가 아니라는 거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여기에선 0으로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소수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빠져나간다면 그대로 isPrime이 0으로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isPrime은 1 처음에 소개해준 1로 그대로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돼서 출력을 하였을 때 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101을 넣었을 때 101은 소수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초기값을 i는 2로 설정을 해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캔F를 통해서 소수로 확인하고 싶은 거 소수를 확인하고 싶은 것을 넘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넣고 싶은 숫자 만약에 저희가 101을 보고 싶어요. 그럼 101을 입력해요. 여기에 그러면 i는 2부터 이제 쭉 증가를 해서 101까지 계속 하겠죠. 하면서 이것을 계속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누어진다 하면은 이거는 isPrime을 0으로 초기화 시킬 거고 이 루프문을 빠져나와서 isPrime이 여기서 0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이게 표현이 되고 만약에 101을 했을 경우 여기에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1이 되거나 뭐 다른 게 돼서 이제 나갔을 때 isPrime이 0으로 초기화되지 않아서 isPrime이 1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 소가 소수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스들을 좀 한번 직접 쳐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직접 쳐보시고 해서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